치킨집에서 치킨이랑 소스를 고객이 주문했어요. 근데 실수로 내가 소스를 안 보냈어요. 1,000원 그냥 환불해주고 이거 못 보내드렸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대에서 예를 들어 메인 골목 있잖아요. 막 임대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바로 뒷골목에 들어가는 거랑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창업 또한 내 직업을 구하는 거랑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 윤성빈 씨 되게 유명하잖아요. 운동선수. 그분도 그 유튜버에 나와서 그 얘기 했거든요. 까로라고 하는 헬스 유튜버가 얘처럼 난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윤성빈이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못해요. 타고난 게 다른데 어떻게 해요. 저는 10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5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저처럼 하려는 거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장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입지랑 아이템과 상권의 PC라고 생각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고 나면 대체로 다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가게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올릴 수 있는 매출이 한계가 있어요. 성패를 가르는 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가진 매장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국수 대표님께서 C급 상권 월세 80만 원짜리 매장에서 시작해서 월 1억 5천까지 칼국수가 되기까지의 여정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타고난 장사 DNA가 있는 사람이라 가능한 건데, 그것보다 C급 상권에 자취생들 많은 그런 데다 하면 칼국수집 여는 것보다 무인 빨래방 여는 게 훨씬 성공률 높거든요.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의 핏이 맞는 아이템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업하려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게 장사에 저는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체력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 이 세 가지를 내가 갖추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로 고객 중심적 사고는요, 제가 여쭤볼게요. 치킨집에서 치킨이랑 소스를 고객이 주문했어요. 근데 소스가 1,000원 주고 주문했는데 실수로 내가 소스를 안 보냈어요. 내가 근데 소스를 다시 보내려면 보통 배송비 한 4,000원, 4,500원 들거든요. 기본 마인드가 1,000원 그냥 환불해주고 이거 못 보내드렸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님 소스 제가 빨리 보내드릴게요 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4,500원을 쓰더라도 보내주는 사람, 이런 생각을,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장사랑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에너지는 저도 소비자로서 경험해보지만 내가 무인 스터디 카페 접객하지 않는 순간에도 고객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장님들이 잘 되거든요. 제가 다녔던 스터디 카페는 고객 게시판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포스트잇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포스트잇에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 단 내용을 개선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의 그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졌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님에게 줄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이게 비대면 서비스도 그런데 실제 대면 서비스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가게 사장님 맨날 죽상으로 하고 있어요. 손님 앞에서는 웃고 있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끝나면 여기 있으면 오늘 왜 장사지 안 되지 하면서 죽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객들도 느끼거든요. 야, 먹다 체하겠어 라고 느끼거든요. 또 에너지가 원래 없는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좀 유리하고요. 또 체력 성실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면요, 저는 직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토 창업하고 싶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내가 관여하지 않고 매장이 운영되기를 대부분의 분들이 희망하는데요. 오토 창업은 잘 되는 가게가 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거든요. 그 오토까지 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하려면 매장의 안정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시간과 체력을 쏟아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중심적 사고,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체력과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브랜드를 고를 때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1차 필터 해야 되는 거는요, 그 브랜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균 매출액이 업종 대비해서 높은지, 폐점하는 매장이 많지 않은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든 브랜드들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서라는 걸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 열람을 통해서 매년 이 브랜드가 매장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매장은 많진 않은지, 그리고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1차 필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뭐 어떤 메뉴를 팔고 어떤 게 괜찮고 본사의 전문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보셔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폐점이 많은 브랜드는 다 이유가 있고요. 평균 매출액이 낮은 브랜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창업하려고 하면 내 성향에 맞는 아이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직업을 선택할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 업종을 선택할 때는 내 성향과 잘하는 내 장점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창업을 할 때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창업 또한 내 직업을 구하는 거랑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직도 못 하고요.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어떤 걸 좋아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인문구점 창업은 누가 하면 유리하냐면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하면 유리하거든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시간 확보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문구점에 어떤 문구를 채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매번 느껴요.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들을 좀 공부하는 게 우선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좁힌 다음에 카테고리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이템 선정 과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 내가 커피를 하고 싶은지 디저트를 하고 싶은지 김밥을 하고 싶은지 술집을 하고 싶은지를 얼추 정해 놓고요. 카테고리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아이템은 복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개 브랜드를 가지고 비교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 비교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공개서 기반의 성장률, 폐점률, 평균 매출액을 보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조사도 해봐야 될 거고요. 이 브랜드가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입지 조사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아이템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상권과 입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상권은 에어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입점할 때가 어딘지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어딘가 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건대 입구에 A블록 들어갈지 B블록 들어갈지 C블록 들어갈지, C블록에 몇 층에 들어갈지는 입지입니다. 건대에서 예를 들어 메인 골목 있잖아요. 막 임대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바로 뒷골목에 들어가는 거랑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왜냐면 유동인구 자체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건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건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할지가 상권 분석인 거죠. 네. 아주 과거부터 해왔던 방식은요,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돌아본다, 뭐 아파트 하면 뭐 임장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아날로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이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들도 있고, 저희 마이 프랜차이즈에서도 상권 정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상권의 배우 세대라든지 주변 정보라든지 주변에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는 그런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좋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소비자 분석 얘기 아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상권 분석의 일환인데 오래 있어보고 많이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정보들을 온라인에 있는 디지털 툴들을 활용해서 파악을 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돌아보는 것들이 상권 분석에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입지 분석은 상권 분석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과 동일하긴 한데, 입지는 내가 하고 싶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 자리가 너무 괜찮아, 여기 문 닫고 제가 할게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는 매물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에 직접 가서 제가 이런 조건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이 어떤 게 있어요 라고 보여달라고 하면요, 열심히 보여주시거든요. 그것들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 상가 시세가 이 정도가 적당하구나 하는
시야도 기를 수 있고 아, 이런 자리가 괜찮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도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매물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져 놓으면 내가 하려는 창업 아이템, 예를 들어 나 포토이즘 할 건데 상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상가 4-5개 보여주세요. 근데 아, 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상가가 나오면 또 연락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만나보고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차리려는 지역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포토이즘이 이미 있는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은 어떤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A라는 브랜드가 잘 되는 지역을 가면요, 이 지역과 내가 차리려는 지역이 비슷한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이즘도 본사한테 물어보면요, 어디 매장이 잘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대랑 강남이 진짜 잘 돼요, 여기가 점주님 돈도 많이 벌고 잘 돼요 라고 하면 포토이즘을 이용하는 강남 상권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차리려는 상권을 돌아보면 여기에 있는 소비자와 여기 있는 소비자가 비슷한지를 비교해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